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굉장히 실적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사실 섹터로 보면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제일 좋습니다. 2분기 숫자로 보면 제일 좋은데요. 여기는 그냥 섹터로 따로 이제 제가 발라내서 한번 분석하도록 하고요. 계속 서프라이즈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듯이 돼가지고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피크아웃을 한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제 정말 꺾일 건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저는 후행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 쪽은요, PCB라고 하죠. 인쇄회로 기판인데요. PCB 쪽은 업황이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근데 PCB 중에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업체마다 용어가 제각각이라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고 반도체 기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메모리 있으면 이렇게 칩을 이렇게 올리고 와이어 본딩하고 EMC를 하죠. 여기 이제 솔더 볼들이 붙고, 요게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요거를 또 HDI라는 주기판에 붙이는 거죠. 휴대폰으로 치면 PC 같은 경우는 마더보드라고 하죠. 이런 쪽에다가 또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요것도 PCB죠. PCB고 요것도 PCB인데 PCB 중에서 굉장히 고밀도, 고집적,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PCB들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겁니다. 요건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향도 있고요, 메모리향도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CPU나 GPU 같은 데는 플립칩 BGA를 주로 쓰고, 메모리 쪽은 메모리 기판이라고 하죠.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냥 주로 씁니다. 자, 원래 특이할 점은 서브스트레이트 쪽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브스트레이트 뿐만 아니라 요거를 모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모듈 PCB.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크다란, 이건 HDI는 아니에요. 근데 HDI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 거죠. 요 하나가 아까 앞에 그림 그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요즘 와이어 본딩 잘 안 쓰긴 하지만 메모리 쪽은 아직 와이어 본딩 많이 씁니다. 요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이런 것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게 모듈 PCB인데 TLB나 심텍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원래 이거는 뭐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대덕전자도 합니다. TLB가 원래 대덕전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지도 않은데 이게 공급이 타이트해지니까요. 공급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수급이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쪽도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MLB라고 있어요. MLB. 요거는 통신장비용 기판. 이쪽도 원래 거의 뭐 아싸리판이었어요. 거의 뭐 이익을 뽑아내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좋아지는 거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업체. 살아남으니까 이익이 꽤 짱짱하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 쪽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FPCB 쪽은 BH, 인터플렉스 뭐 이런 회사들도 좋은 거죠. 숫자로 보면 진짜 PCB 관련 업체들이 위너입니다. 위너 같아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쪽 여기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건지 한번 요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볼 회사는요, 대덕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전통의 PCB 업체죠. 여기는 메모리 기판 쪽도 하고요, 그리고 플립칩 BGA 쪽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신규 진입한 거죠. 요거는 이제 CPU나 GPU 이런 쪽은 아니고요. 아마 전장용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전장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RFPCB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터치스크린 패널이나 이런 쪽을 쓰는 건데, 이쪽은 이제 점점 더 페이드아웃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축소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살아남은 업체들이 지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도 요즘에 대표적인 게 BH죠. 네, BH 같은 회사들이 점점 다 철수하니까 삼성전기도 철수하고 뭐 대덕전자도 계속 이런 쪽으로 하니까 좋아지는 거고, 여기만 이제 또 주로 하는 회사가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뉴플렉스가 아니에요.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라는 회사도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에서 약간 이게 쇼티지 쪽으로 약간 가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PCB 업체들이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덕전자가 2분기는 서프라이즈를 낸 거죠. 실적을 한번 볼게요. 3,429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618억 냈고요. 이거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서프라이즈고요. 자, 원래 당초 기획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원래 올해 22년 전망치가 연초만 해도 이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1.28조 정도, 1조 2,800억에다가 매출에 영업이익이 1,400억 잡았어요. 이거 1,400억 어떻게 할까라고 막 걱정했거든요. 2분기에 618억 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거의 1,000억을 넘어버렸어요. 상반기에 1,000억 넘었는데, 그럼 하반기에 400억을 해야 이게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반기 당연히 좋아지니까 매출 일단은 한 1조 3,500억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 영업이익은 2,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와 메모리 재고 조정을 감안한다 그러면 한 2,000억 초반대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진짜 피크아웃이라 그러면. 자, 2,000억 초반대라고 해도요. 한번 볼게요. 시총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시총이요. 지금 1조 3,800억. 2,000억 진짜 우리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000억인데 1조 3,800억 시총이면 싸지 않나요? 네. 이게 뭐 쉬운 아이템도 아니잖아요. 플립칩 BJ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아이템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영역이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요, 심텍입니다. 심텍이고요. 자, 심텍이 사실 대덕전자보다는 좀 더 주가 조정폭이 컸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회사는 메모리 기판 쪽 업체라고 거의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나 GDDR6 이런 것들 다 하는데요. 결국은 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MCP라는 거는 디램하고 낸드를 한꺼번에 이제 해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쓰는 주로 중국향이겠죠. 이런 쪽에 쓰는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기판인 거고요. 그리고 플립칩 CSP는 이런 쪽 이제 컨트롤 IC 쪽, 이런 게 이제 SSD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쓰는 거고, GDDR6는 이제 뭐 자회사 통해서 그래픽 디램 쪽 이런 쪽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메모리 기판하고 모듈 PCB 쪽입니다. 네, 모듈 PCB 쪽이 주력인 거고요. 메모리 기판이 뭐 한 7대, 모듈 PCB 한 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2분기가 매출이 4,774억, 영업이익이 1,147억. 대충 가이던스보다 다 서프 나왔습니다. 네, 서프 나왔고요. 지금 뭐 서프라이즈 몇 분기 연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이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 추정했어요. 3,200억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분기에 지금 뭐 1,150억씩 하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한데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매출은 1조 8천억 정도, 1,000억 정도만 상향 조정됐는데 이익이 4,300억 정도로 상향 조정됐고, 그러면 우리 또 똑같이 정말 하반기가 안 좋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나 했냐? 상반기가 대충 한 2,000억 정도 했어요. 네, 2,000억 정도 상반기가 많이 했다 치면, 자, 하반기에 2,300억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 침체, 뭐 재고 조정, 뭐 이런 거 다 안 좋아. 다 감안하자고요. 그러면 하반기 2,000억만 했어요. 그러면 4,000억이라 칩시다. 4,000억이라고. 이렇게 분석한 적이 처음인데요. 자, 일단 최악의 경우 4,00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4,000억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4천억 버는 회사가 1조 2천억이면 올해 실적 PER로 3이에요. 3. 피크아웃이다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벌고 난리죠? 네, 회사는. 자, 그러면 3분기 한번 얼마나 대충 지금 나올까? 3분기가 2분기와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한 매출 4,8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1,1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4분기가 정말 안 좋다. 그래서 2천억만 하자라고 해도 올해 4천억 버는데 시총이 1조 2천억.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은 아니었는데 반도체 기파는 슈퍼사이클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소개될 회사는요, 해성DS입니다. 네, 해성DS고요. 이 회사는 차량 반도체 같은데 많이 쓰는 리드 프레임을 쓰고요. 리드 프레임은 예전에 레거시화된 반도체 쪽에 MCU 같은 데다가 많이 쓰는 거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런 데 많이 쓰는 거고, 여기가 한 70% 정도 됩니다. 네, 70% 비중 되고요.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쪽이 한 30% 정도 되죠. 이런 쪽은 이제 뭐 PC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철저하게 중저가 제품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원래 뭐 레거시화된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분기 실적은요, 2분기가 매출 2,16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41억, 영업이익률이 25%. 이 회사는 원래 구리 가격이 원가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회사가 주가가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로직이 깨졌습니다. 네. 구리 가격 오르는데 바로 판가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인식해버리고, 자, 구리 가격이 좀 빠지죠. 판가 안 깎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실적 전망 한번 볼게요. 매출 8,4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만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 이상 했어요. 네, 이상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요,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막 가격을 푹 후려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하반기에도 충분 1,000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600억,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더 늘고 영업이익도 한 2,100억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해보자고요. 정말 최악이다. 하반기에 최악이야. 그러면 한 900억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충 한 2천억 언저리 벌 수 있는데, 자, 지금 시총이 얼마냐? 1조가 안 됩니다. 시총이 1조가 안 되고요. 현재 시총이 9,860억. 시총 2천억 버는데 9,860억 시총입니다. 심택보다는 얘는 양심적이죠. 네, 심택은 정말 그런 회사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보면 리드프레임 쪽이 한 1,420억 나왔고요.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한 740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반도체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풀리고 있죠. 파운드리가 이제 8인치 쪽에 계속 쇼티지가 났는데 이게 좀 풀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Q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Q가 늘어나는데 P가 빠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입니다. 맨IT님이 남겨주셨어요. 2차전지 소재의 리튬, 니켈 등등 모두 중국에서 50에서 70%를 수입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중국 수입품을 못 쓴다고 하면 우리 양극재 산업은 다 망할 것이고, 그러면 셀 업체도 어려워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광산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 7년 이상 간다는데 대책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보통 광물에서 채취를 하죠. 광물에서 채취를 해서 요거를 전구체를 만듭니다. 프리커서라고 하죠. 반도체도 쓰니까. 전구체를 가지고 이제 배합해서 양극재를 만듭니다. 배합을 하죠.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대부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왜 중국이 할까요? 이게 오염 산업입니다. 이게 환경오염을 엄청 시켜요, 여러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광물은 모르겠어요. 뭐 광물은 좀 그렇다 쳐도 이 전구체 걸리는데 물도 많이 써야 되고요. 엄청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70%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닙니다. 90% 넘습니다. 어지간한 건 니켈하고 뭐 이런 쪽은 다 90% 넘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런 것들을 자꾸 탈중국을 해야 되는 게 숙제인 건데요. 자, 보조금 받으려면 탈중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못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둘 다인 거죠. 일단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뭐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잘 돼 있는데 뭐 중국에서 사오면 싸고 뭐 잘 된 품질 좋으니까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이거를 철저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잘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이후 여기의 내용은 이제 지난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결국 이제 포스코 그룹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결국은 광물 채취부터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호주 뭐 이런 쪽 그리고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죠. 우리가 뭐 전투기 값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향후에 베트남에 이어서 가장 우리나라가 진출이 활발한 쪽이 인도네시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튜브 인도네시아 관련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류도 찾아보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인도네시아 사업하느라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세안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지금은 대부분 베트남 투자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가 베트남 쪽에 편중이 돼 있는데 탈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LG 화학이나 LG 그룹 쪽에서 이런 광물 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전구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아 아이언하고도 손잡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 기술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동안에는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안 했던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를 하는 회사들이 점점 더 전구체 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캐파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체제고 글로벌 분업 체제가 계속해서 가는 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은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지경학의 시대입니다. 지정학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가 경제의 어떤 이슈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셨죠?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매크로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시장 좋을 때도 책임 못 지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같이 파이팅해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